올해도 살 게 많구만. 노트북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아, 무엇보다 빨리 TV를 바꾸고 싶단 말이지. 저기요 선생님, 응? 돈은 있어요? 통장 계좌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미래의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응? 이제 새해네? 그러게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어.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새해의 시작은 언제나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올해에는 이런 거는 하지 말자 다짐을 하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게 저마다 살짝씩은 다를 수 있어도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은 언제나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우리 채널도 기존에 촬영을 할 때 불편함이 많았어가지고 새로운 구도로 한번 촬영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목표를 세워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야. 당연히 나 또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기대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채널이 IT와 게임에 관련된 채널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가볍고 서로 간에 새로운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기대감을 공유하는 이야기로 한번 준비해봤어. 그래서 신년맞이 2022년에 주목 중인 IT와 게임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볼게.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2022년에 기대 중인 IT와 게임 이야기를 세 가지씩 간추려서 가져와 봤어. 가장 먼저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가장 먼저 다룰 IT 제품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가 2022년 1월 1일이란 말이야. 이 영상이 올라가고서 일주일 내로 공개될 걸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 하나 있어. 일전에 내가 IT 가전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1월 달에 열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어? CEX? 맞아. CES라는 행사가 바로 1월달 초에 열릴 예정이야.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내에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LG전자가 공개할 걸로 예상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42인치 OLED TV야. 지금까지 LG전자가 OLED TV를 많이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TV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48인치였어.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48인치 TV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집이야.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급하게 구했던 43인치짜리 LCD TV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이 크니까 당연히 게임할 때 느낌은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검은색 화면이 주로 나오는 메트로이드 드레드 같은 작품을 즐길 때는 OLED가 들어간 스위치 OLED로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킹 스테이션에서 스위치를 빼가지고 휴대모드로 즐길 때가 종종 있었거든. 그런데 올해에는 드디어 LG전자의 OLED TV 라인업 중에 42인치 라인업이 등장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어. 원래는 작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시가 연기가 되었거든. 그래서 올해 CES 2022에서는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제품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 TV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OLED 제품이 이런저런 아쉬움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다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뒤로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즐길 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시청하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주목하고 있는 IT 제품 중 하나를 LG OLED TV 42인치 모델로 꼽아봤어.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애플에서 준비 중인 2022년형 신형 맥북 에어야. 작년 2021년 애플은 M1 프로세서와 함께 노트북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 지금까지 ARM 아키텍처는 X86 아키텍처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더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에서 밀릴 거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부수고 인텔의 최상위급 프로세서들도 찍어 눌러버리는 M1과 M1 프로, M1 맥스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라인업을 장식했어.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인텔 맥북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면서 애플이 새로운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올해 나올 맥북 에어는 M1 프로세서의 후속인 M2 프로세서도 물론 기대가 되지만 작년에 아이맥 시리즈가 여러가지 컬러 옵션을 내놓으면서 정말 이쁘게 많이 나왔거든?
그런데 아이맥에 적용된 컬러가 맥북 에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컬러와 더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한 M2 프로세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022년에 공개될 신형 맥북 에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2022년에 기대 중인 세 번째 IT 이야기는 올해 중순에서 말 사이에 공개될 AMD의 젠4 아키텍처를 적용한 새로운 프로세서 5세대 라이젠, 다시 말해서 6000번째 라이젠을 기대하고 있어.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살펴보면 CPU 소켓의 방식이 변경되어서 인텔처럼 CPU에 핀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의 CPU에 접촉하기 위한 핀이 만들어져 있고, CPU에는 핀이 없는 방식의 LGA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루머가 지배적이야. 그리고 DDR5를 지원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 공개될 라이젠이야. 특히 나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PC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었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성능상으로 크게 부족함도 없었고, 내가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 편집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인텔의 4세대 코어 하스웰이 정말 오래된 프로세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올해에는 PC의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AMD의 새로운 프로세서 라이젠 소식을 상당히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어. 다음으로 이번에는 2022년에 기대 중인 게임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게.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으로 출시가 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야. 이 게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1월과 같은 달에 출시하는 게임이야. 2022년 1월 28일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예약 판매도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해. 이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포켓몬 팬으로서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 전작들이라 나도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들었어. 확실히 요즘 나온 포켓몬스터 게임들이 구설수가 많았지? 2019년에 나왔던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작년에 나왔던 포켓몬스터 4세대 리메이크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샤이닝 펄, 두 가지 작품 다 재미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논란이나 구설수가 많았었다 보니까 포켓몬 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던 작품이었어. 재미는 있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랬던 가운데 게임 프리크가 준비 중인 새로운 포켓몬 신작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포켓몬스터 게임 최초로 오픈월드를 구현한 게임이야. 물론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포켓몬스터 게임으로 나올 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특히 지금까지 나온 PV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포켓몬스터의 재미를 살려가면서도 오픈월드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모험도 제시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이 게임이 정말 팬들이 기대하던 오픈월드 포켓몬 게임인지, 아니면 결국에 이번에도 팬들을 실망시킬 것인지, 그거를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판단을 하고 싶어. 두 번째 이야기할 작품은 닌텐도 팬이라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바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후속작이야. 그 명성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닌텐도 팬들만 만족시킨 게 아니라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오픈월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비디오 게임에서 정말 가치가 높은 게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야. 젤다의 전설 시리즈가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번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팬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언제나 오픈월드 게임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항상 원했고 꿈속에서 그리던 그 플레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오픈월드 게임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상향을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작품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사실 이 게임은 엔딩도 상당히 깔끔하게 난 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닌텐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등장했으니 그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던 스토리에서 새로운 이야기 속편을 공개한 거야. 근데 그 안에서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수많은 가능성과 복선들을 소개하면서 팬들로 하여금 혹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저게 나올 수도 있어. 아니야, 요게 맞아. 혹시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닐까?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해. 그래서 닌텐도 팬이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화제의 신작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후속작을 두 번째로 기대하는 게임으로 이야기를 해봤어.
마지막으로 게임의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제발 다를 거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임.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이야. 또 속냐? 또 속냐? 또 속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속아왔어.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올해에는 정말로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 우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창세기전 시리즈의 창세기전 1과 창세기전 2를 함께 엮어서 리메이크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달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팬들을 실망시키고 고통받게 하고 배신했었던 창세기전을 탄생시켰던 회사 소프트맥스가 망하고 그 소프트맥스로부터 창세기전 IP를 타와서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라인게임즈라는 회사야. 그런데 이 라인게임즈가 2020년에 생각지도 못한 괜찮은 작품을 하나 내놨어. 검은방 시리즈와 회색도시를 이끌었던 진승호 PD의 새로운 신작 베리드 스타즈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베리드 스타즈? 어떤 게임이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텍스트 어드벤처로 개발된 게임인데 공개 오디션을 배경으로 슈퍼스타 K와 같은 방송을 내보내는 오디션을 하는 도중 건물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주인공의 일행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야. 검은방 시리즈와 회색도시를 했던 유저라면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닌텐도 스위치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생각보다 많은 인기로 품절도 여러 번 됐었던 작품이야. 그리고 그 베리드 스타즈를 만들었던 라인게임즈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세기전 리메이크. 솔직히 이제는 창세기전 팬들도 명작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엄청난 명작까지는 못 되더라도 내가 이래서 창세기전을 좋아했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만큼은 원작을 잘 살린 게임다운 게임으로서 나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IT에서 3가지, 게임에서 3가지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 신년맞이 2022년에 주목 중인 IT와 게임 이야기. 한 해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세우지만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어.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즐거운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꿈꾸는 것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활력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야기에 기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야기했던 6가지 이야기. LG전자가 준비 중인 42인치 OLED TV와 애플사에서 준비 중인 2022년형 신형 맥북에어, AMD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차세대 라이젠. 이제는 포켓몬 팬들의 아픔을 씻어주길 바라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닌텐도 팬이라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후속작.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다. 이번에는 제발 다르길 바라는 창세기전 1, 2 리메이크,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고 이 6가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올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기대되는 IT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멋대로 IT 스토리의 리추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